네,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해서 갑론을박 여전한 상황에서 국내 경기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취업하기가 만만치 않은 만큼 또 자신만의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 창업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불황이라 불릴 경기 상황에서도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요즘 외식 창업 시장에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복고 트렌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창업통TV 김상훈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 뭐 창업이 취업이 여의치 않은 뭐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예. 또 요즘 워낙 또 직장에서도 은퇴가 빨라지다 보니까 예, 예. 뭐 금융권에서는 50줄만 접어들면 나가라 하니 맞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놉니까? 100세 시대라는데 이래저래 창업은 욕구는 높고 니즈는 큰데 맞습니다. 현실은 만만치 않고요. 그렇습니다. 요즘 특히나 예. 이제 여름이 끝나가는 예, 자락이기 예. 때문에 항상 우리나라 창업 시장에서는 여름 동안은 다들 좀 쉬었다가 찬바람이 나기 시작하면서 무슨 사업할까 글쎄, 이렇게 뭐라도 질문하시는 시작해야 분들 된다 정말 싶은. 많거든요. 요즘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요즘처럼 뭐 경기 불황인 건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아는 얘기고 네. 불황일수록 창업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만 없는 분들이 많아서 예. 오히려 불황에는 불황형 아이템을 쳐다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불황과 빼놓을 수 없는 게 불황일수록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옛날 것, 옛날에 대한 향수 예.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요즘 불황 테마에 맞는 이런 복고 아이템. 어허. 예, 복고 그러면 뭐 흔히 40대, 50대, 60대들에게는 야, 20, 30대 때 그때 내가 지갑을 열었던 어떤 가게 그런 거 생각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옛날 뭐 80년대, 90년대 유행했던 아이템들이 요즘 이 코로나 이후 신불황기에 새롭게 출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기성세대들한테는 그 옛날 80년대, 90년대 아이템이 복고라고 얘기하지만 요즘 2030 MZ세대들한테는 그 복고 아이템이 새로운 아이템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걸 네. 뉴트로 아이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뉴트로 거예요. 아이템. 예, 그래서 요즘 창업 아이템 고민하시는 분들은 복고 아이템 집중적으로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 특히 IMF형 아이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요즘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IMF요? 예, 예, 예. IMF형이라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1997년 말부터 98, 99 우리나라 예. 부도 났던 시기지 않습니까? 외환위기가 그 닥쳤을 당시 때. 550억 네. 불 지원받았던 그 시기에 창업 시장에서는 최소 비용으로 한 5천만 원 내외로 할 수 있는 예. 그 당시에 뭐 이런 포차형 아이템 이런 거 정말 인기였거든요. 그랬죠. 그런 아이템들이 요즘 상권에 나가면 요즘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복고형 아이템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요즘 복고 그러면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뭐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안 먹는 분들 없을 테고요. 또 아무리 어려워도 야 그래도 삼겹살에 소주 한 잔 해야지 이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옛날식 삼겹살집 요즘 많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삼겹살 그러면 최근까지 유행했던 게 좀 프리미엄 삼겹살로 제주도 삼겹살 되게 비쌌거든요. 예, 예. 근데 오히려 옛날식 이를테면 뭐 그 당시에 기능성 돼지에서 녹차 먹인 돼지, 오가피 먹인 돼지, 뭐 오가피도 녹돈 이런 것도 있었고요. 뭐 지리산 흑돼지, 뭐 이런 백돼지 이런 육종별 삼겹살도 있었고요. 한때 이런 수입 삼겹살을 많이 들여와서 그 삼겹살의 품질을 커버하기 위해서 숙성 삼겹살집, 뭐 와인 숙성 막 이런 이베리코. 예, 맞습니다. 이베리코 같은 이런 스페인 돼지 가져다가 직접 옛날식 삼겹살집 같은 아이템이 야 제대로 야 고기만 맛있으면 소주 한 잔 먹기 딱 좋아하면서 요즘 삼겹살집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겹살집. 예, 예. 예. 어우. 삼겹살 땡기시죠? 예. 아니 말씀을 듣는데 그 노릿노릿한 그 삼겹살이 아른아른거리면서 하루만 참으시면 입이 확 도네. 하루만 참아라. 네, 네. 아 우리 네, 맞다. 저희. 우리 맞다. 우리 머니쇼 팀 내일 회식이구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제 기억에 그때 또 유행했던 게 또 냉동 삼겹살도 맞습니다. 있었는데요. 예, 예. 이것도 요새 다시 뜹니까? 맞습니다. 요즘 냉동 삼겹살, 요즘 신세대 언어로는 냉삼이라고 냉삼. 그러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냉삼집 요즘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냉삼집이 제가 작년 3월 기준으로 체크할 때만 하더라도 한 1,780개 정도였거든요.
최근 보니까 포탈에 노출돼 있는 냉삼집만 5,100개 정도. 오,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1년 반 동안에 한 3,000개 정도 매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냉삼 열풍이 이게 한 1인분 150g, 60g에 한 15,000원까지 팔거든요. 생산겹에 비해서 결코 싸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그렇다면 근데 왜 1인분 냉삼을 갖고 또 1인분 갖고 다 먹나 이럴 수 있는데 네. 냉삼은 하나에 이 네. 냉삼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네. 이 2030 소비자들에게 야 새로운 복고 테마 재밌는 집이야 이렇게 인식하기도 하고요. 최근에 뭐 유명 연예인들도 요즘 냉삼집 오픈했다 이런 거 많고요. 네. 프랜차이즈 시장에도 냉삼 브랜드만 10개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브랜드가 뭐 온갖 인생 냉삼 뭐 이를테면 미추 냉삼 동네 이름 붙여서 신사동 물레동 냉삼집 뭐 이런 네, 또 그 부추하고 정도까지? 섞어서 부추 냉삼 해서 요즘 시장에서는 복고 아이템과 함께 냉삼집이 한때 되게 많이 생겼었는데 이거 금방 반짝 아니야 이랬는데 요즘 코로나 이후에도 이런 냉삼집 냉동 삼겹살집은 신세대 상권, 특히 감성골목이나 이런 신세대 상권, 2030 상권에서 요즘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이런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런 인테리어가 딱이거든요. 예, 삼겹살집은. 예, 맞습니다. 너무 깔끔해도 너무 도시적이어도 안 되고 예. 조금 이렇게 뭐 먹다가 좀 흘려도 될 것 같은 부담 없는. 부담 없는. 예. 아, 그러네요. 네. 근데 진짜 갑자기 많이 늘었다. 맞습니다. 다 장사 다 그럭저럭 되나 보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네. 우리가 객단가 10만 원짜리 일식집 가는 건 좀 부담스럽지만 그렇죠. 야 그래도 부담 없이 야 고개 소주 한잔 하다 이 수요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1인당 아무리 많이 그거 해도 2, 3만 원 안에서 막을 수가 있구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1인당 객단가 아무리 비싸봐야 3만 원 이내에 소주 한 잔 먹을 수 있는 예. 이런 테마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네요. 옛날에 보면은 그 소뚜껑 삼겹살이라고 아, 했어요. 이렇게 맞아요. 큰 소뚜껑 위에 가마솥 예. 가마솥. 네, 그래서 그 네. 밑에 김치까지 올리고 예, 이것도 맞아요. 유행이었는데 요즘 이거 다시 또 복고 컨셉으로 생긴다던데요. 사실 우리나라 소뚜껑 삼겹살은 우리 네. 한식 시장의 프랜차이즈가 시작된 게 1992년이었거든요. 한식 쪽에. 예, 놀부라는 네. 브랜드가 그 아, 당시에 놀부보쌈. 사실은 네. 놀부 보쌈 하다가 새로운 아이템으로 나왔던 게 놀부 소뚜껑 삼겹살이었거든요. 부대찌개도 있었고. 맞습니다. 네. 근데 그때 그 시절에 유행했던 이 소뚜껑 삼겹살이 요즘 건대라든지 홍대 같은 이런 신세대 상권에 가면 그 옛날 소뚜껑 위에 삼겹살을 올리고 온갖 김치까지 포기 김치까지 올려서 네. 소뚜껑 김치 삼겹살 이런 거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고요. 이거 역시도 저희가 작년에 제가 체크했을 때 한 500개 남짓 매장이 전국에 영업하고 있었는데요. 예. 최근 지금 포탈에 노출되고 있는 소뚜껑 삼겹살집은 한 800개 정도로 늘었기 때문에 아마 이 소뚜껑 삼겹살 같은 경기가 불황일 때는 옛날에 유행했던 아이템들이 다시 역사가 순환하듯이 새롭게 지금 돌아오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저게 아니 대표님이나 저 같은 사람은 저런데 가게가 보이면 들어가고 싶어지죠. 맞습니다. 근데 요즘 소위 말하는 MZ 세대들 저 통합니까 저게? 통합니다. 통해요. 예, 통합니다. 요즘 어. MZ 세대들도 예. 열심히 카페형 아이템 많이 갔다가 오히려 이곳이 그들 언어로 얘기하면 좀 간지난다. 나만의 최애 장소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사진 찍어서 SNS에 또 열심히 자랑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 오히려 복고형 아이템을 감성 음식점, 뭐 감성 맛집 이런 키워드로 이 2030 소비자들도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드럼통 숯불구이. 맞습니다. 또 그 예. 그 소갈비살 전문점. 예. 이런 게 좀 뭐 학교 주변이나 요 번화가에 좀 보이던데. 이게 사실은 네. 소갈비살 전문점이 예. 이 IMF 시절에 예. 가장 호황 아이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미국산 광우병 파동이 생기기 전에 네. 그 당시에 미국산 소갈비살은 사료 먹여서 키운 소갈비살이기 때문에 부드럽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1인분 1kg에 한 9,500원짜리를 매장에서 사입받아서 그때 참 1인분 싸게 200g 먹었는데. 소비자가가 한 6,500원, 7,000원 팔았거든요. 예. 그 당시에 삼겹살이 6,000원 팔던 시절에 예. 6,500원, 7,000원 받아도 소비자들은 IMF 불황기에 새로운 아이템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갈비살 전문점이 요즘 한때 광우병 파동으로 좀 힘들다가 요즘 호주산 그리고 다시 미국산 갈비살을 테마로 해서 숯불 소갈비살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고기는 숯불에 직화구이로 구워 먹으면 늘 건강에 대한 우려는 얘기합니다만 가장 맛있죠. 그리고 그렇죠. 한국 소비자들은 이게 직접 요리해서 주는 것보다 내가 직접 숯불 위에서 구워 먹는 것을 좋아하는, 이게 한국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면 술 한잔 먹을 때 꼭 고기는 그래도 숯불에 구워 먹어야 돼, 이런 개념 상당히 좀 요즘 다시 인기 있는 것 같고요. 요즘은 좀 숯불이 아무래도 환경이나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어서 숯불과 돌판을 같이 곁들이는 이런 컨셉의 소갈비살집도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삼겹살, 뭐 소갈비살 얘기 나왔는데 이번에 카페 얘기 여쭤볼게요. 예. 카페 시장에도 지금 복고바람 불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요즘 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우리가 뭐 스타벅스 별다방 그러면 네. 세계에서 3번째로 스타벅스가 많은 나라거든요. 예. 2,500개 정도가 영업 중인데 예. 요즘 이런 별다방 옆에 별다방 옆에. 옆엔 비싸니까 예. 그 비싼 가게 말고 지하에다가 예. 80년대 유행했던 인사동의 전통찻집 같은 경우를 아하. 오픈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전통찻집, 쌍화차, 그리고 뭐 10전 대보탕 한 잔에 8,000원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주전부리도 줍니다. 아니 그랑드 사이즈 먹느니 10전 대보탕 먹을 만하네. 가격으로 맞습니다. 봐서. 그래서 네. 야, 그 예. 건강에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는 커피 한 잔 비싸게 먹는 예, 것보다 예. 야, 이거 쌍화차, 이 계란 동동 떠 있는 이 예. 쌍화차 먹고 10전 대보탕 먹으면 주전부리도 주고, 야, 이거 너무 좋아하는. 계란 동동.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저희 사무실도 테헤란로 뒷골목인데 전통차집 좋아하는 직장인들 되게 많습니다. 아니 저기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뭔가 들어가 보고 싶어지고 재미도 있고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이 아시잖아요, 전통차집의 이 사장님들, 예. 여사장님들이 특히 이렇게 보면 분위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책 꽂아 놓은 거나 이렇게 LP판 꽂아 놓은 것도 좀 남다르고. 예. 근데 그런 데가 잘 없어가지고.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게 돈이 되느냐는 거예요. 창업한 입장에서. 돈이 됩니다. 돈이 돼요. 최근에 제가 만났던 전통차집도 일단 인건비를 많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인 혼자서 대부분 하고요. 그래요? 뭐 지리산에서 직접 가져온 이렇게 엑기스나 직접 뭐 이렇게 지리산의 백화차 해서 100가지 꽃으로 직접 우려낸 효소입니다. 이거를 직접 액상으로 만들어서 전통차로 판매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건비 줄이면서 월세 싸면서 객단가는 오히려 요즘 프랜차이즈 커피집보다 훨씬 높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창업자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쏠쏠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기회 요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구나. 복고용 인테리어. 예, 복고. 예, 앞서 지금 화면에도 좀 나왔는데 그러니까. 예. 그 복고용 인테리어 해주는 그런 업체들까지도 덩달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주목받겠네요. 복고형 인테리어가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게, 요즘 바닥에서 앉아서 회식하면서 삼겹살 회식하는 이렇게 좌식 테이블 지금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없어졌죠. 요즘 엊그저께 제가 잠실 세내 같은 시세 상권에 갔더니 다시 좌식 테이블을 두고요. 대신 아주 오칠을 한 고급 교자상을 두고 거기에 차를 먹는, 그리고 외부 인테리어는 함석 지붕을 만들었어요, 간판을. 네. 함석 형태로. 예. 그래서 야, 70년대 아주 새마을 운동하던 시절에 이런 복고형 분위기를 내는데 전통찻집 분위기도 내면서 이렇게 교자상에 다정하게 앉아있는 요즘 2030 MZ세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다 찍어서 전부 이렇게 SNS에 이렇게 역시 알리기도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고형 스타일이 요즘 가장 중요한 게 공간 비즈니스가 뜬다 이러는데요. 네. 프랜차이즈는 다 어디든 똑같은 인테리어잖아요. 그래요. 이걸 좀 식상해하는 아하, 소비자가 있는 아하. 거죠. 그래서 야, 그 가게만 가서 먹을 수 있는 메뉴도 있지만 시설 분위기도, 야, 여기는 이 사진 한번 찍어줘야 돼 해서 이런 사진 찍기 좋은 찍을 거리가 있는 감성 인테리어, 복고형 인테리어가 요즘 신세대 상권에서는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확실히 전반적으로 지금 뭐 경기 탓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심리가 그때그때 사이클 타는지 종로가 요새 사람들 모입니다. 옛날에 그렇죠. 그 횡했는데 맞습니다.
차라리 늘 정민앵커 말씀하시면 압구정 가로수길 여기가 오히려 좀 휑해지고 아유, 뭐 재미없습니다. 뭔가 이게 좀 예, 예. 변화가 느껴져요. 맞습니다. 그 종로 옆에 을지로는 힙지로로 이미 아마 힙지로, 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종로벌 같은 경우도 전통과 역사가 있고 예. 오히려 오래된 것을 요즘 시각으로 다시 쳐다보는 이런 신세대 수요가 상당히 좀 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힙주로 갈매기살 골목 진짜 유명하죠. 네. 예.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